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연한 소설믹스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사이 갈등의 발단인 조합원 고층 배치 여부는 조합 의견을 수용하되 조합원 주택 물량 고층 배치에 따라 개선된 사업성에 따라 공공기업 물량을 재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관계기관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설믹스 유연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조건이나 진행 상황 등이 사업장마다 모두 달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며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큰 틀의 소설믹스 유연화 지침을 만들어 일반화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유연화 방안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입니다. 정비사업조합에서 한강뷰 고층 우선 배치를 원하고 있으니 이를 인정하고 고층 우선 배치 인센티브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장에 25층 아파트를 예로 들면 임대주택 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59형 타입을 1층에서 15층까지 설계해 배치하고 16층부터 25층까지는 84형 타입을 배치하는 것을 수용하고 로열층 배치의 개선된 사업성을 공공기여시 재조정하자는 방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상한 공정률까지 확대되는 인센티브의 절반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조합원 물량 고층 배치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현행 절반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60%나 7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입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줬다는 점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물량 외 나머지 절반은 모두 조합 수익으로 돌아가는데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조합 주장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설믹스 유연화 방안이 실제 정비사업에 적용되면 서울시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소설믹스란 대원칙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공유하고 평면과 건물 형태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면 족합니다. 주동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건물 내 거주하도록 설계하면 되지 층수 배치와 같은 세부 기준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재량사항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임대 분양주택 간 차별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공개추첨제란 공동주택 건설 시 일반 분양 물량과 공공주택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동시에 동호수를 추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는 서울 관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같은 동이라도 높이에 따라 최소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에선 완전한 소설 믹스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하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간부회의를 통해 소셜믹스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침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선 현재 다양한 안건을 검토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소셜믹스 원칙은 지키되 주택 공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 원칙과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여 재조정도 하나의 아니지만 그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양한 방안 중 어떤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할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이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행하면서 압구정 아파트에서 최초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지가 탄생했습니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오는 26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11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000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업계 예상대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면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이은 리턴 매치가 성사되는 셈입니다. 이번 입찰에서 눈에 띄인 점은 설계와 금융 조건입니다. 입찰 참여사가 대안설계 시 서울시와 협의한 정비계약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한 정비계약안은 한강변 주동계획, 스카이라인, 주동의 개수, 층고 등입니다. 또 사업비 조달 금리를 CD금리, 가상금리로 확정하고 이주비 대출 한도도 조합원 개발 아파트에 담보가치 총액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조합이 사업 지연을 야기할 수도 있는 과도한 대안 설계와 금융 조건을 사전에 제한해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계획으로 추진하는 이곳은 현재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통합 심의를 준비 중입니다. 시공사 입찰이 유찰 없이 성사되면 합동설명회가 3차에 걸쳐 시행됩니다. 1차 합설은 9월 5일, 2차 합설은 18일, 3차 합설은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리는 27일에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구역면적 19만 2,910제곱미터의 지하 5층에서 지상 65층 아파트 14개 동 2,57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2조 7,488억 원입니다. PF 우발 채무가 건설업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연대보증 등 PF 사업의 신용 보강과 관련한 우발 채무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 증가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금 조달 경색에 이어 경영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롯데건설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업 및 단기 사채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하향했습니다. 이처럼 우발 채무가 건설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주요 개발 사업 지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현대 엔지니어링은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의 난항으로 700억 원이 넘는 PF 우발 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시공사로 참여한 고양 장항 업무지구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NH홀딩스에 841억 원 한도의 연대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으로 이달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위 변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험 PF로 전환되지 않으면 시행사는 브릿지론을 연장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이처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우발 채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신규 주택 건설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건설 등이 재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등 현재 미분양 리스크가 큰 상황이어서 PF 대출조차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나이스 신용정보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건설사들의 PF 우발 채무 관리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 규모는 감소했지만 주요 건설사의 자본 대비 PF 우발 채무 비율은 2022년 71.2%에서 2024년 76.1%로 상승했다며 미분양 등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의 PF 우발 채무 현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지방 사업장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관련 PF 우발 채무 현실화로 재무 부담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발 채무 위험은 추후 건설사의 자금 융통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신용평가기관 등이 PF 우발 채무를 고려해 건설사의 신용등급 등을 제시하는 추세인데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그만큼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 발행 등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브릿지론 보증은 본 PF 전환 지연이나 차환, 본 PF 과정에서 건설사의 추가 보증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성에 따라 준공 후 담보대출 한도 부족 가능성도 있다며 PF 보증 규모 대비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은 보증 이행이 현실화될 때 유동성 위기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회 관계자는 미착공 사업장 대부분은 건설사의 신용 보강이 추가되는 상황이며 개발 사업에 대한 미분양 우려와 본 PF 지연이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금융당국이 최근 PF 신규 물량이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기존 사업지의 롤오버 물량까지 포함한 것이며 이는 곧 건설사의 신용 보강이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40%로 추산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미분양 담보대출 등의 추가 신용 보강에 따른 우발 채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